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돼지입니다. 오늘은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통도사에 왔습니다. 이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15년 646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고요. 통도사는 삼원 일체로 분립된 가람배치를 지니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상중하로 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7세기 산지승원의 특징뿐만 아니라 수행과 신행의 시대적 변청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국 불교의 중심 사찰입니다. 또한 석가열애의 진신사리를 비롯한 4만여 점에 이르는 성보 유물과 600여 점에 달하는 불화, 글씨 등을 보존하고 있는 불보의 종찰이자 민족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그러면 산지승원은 뭐냐? 산지승원은 우리가 이제 7개의 이제 그 산지승원이 있는데요. 산사는 한반도 남쪽 지방에 위치한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조사, 마곡사, 서남사, 대흥사 등 7개 산지승원을 일컫고 있습니다. 7세기에서 9세기에 창건된 이들 7개 사찰은 신앙과 수행,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한국 불교의 역사적인 발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성불교의 특징인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찰관리, 승려교육, 수행과 교리 학습 등 한국 불교의 무형적 역사적 측면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경내에는 한국의 다양한 불교 신앙이 수용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다수의 구조물과 전각, 유물, 문서 등은 한국 불교의 포용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산사는 조선시대 억압과 전란으로 많은 손상을 입었는데 오늘날에도 신성한 장소로서 신앙과 일상적인 종교적 실천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통도사의 진입로입니다. 진입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바위를 한번 보세요. 저 바위는 풍수용어로 한문입니다. 한문인데요. 이 문이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전체적인 통도사의 초입에 있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자리가 하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혈증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입속으로 서 있죠. 이 바위가, 이 한문이.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저까지 바위가 사실은 맥이 뻗은 거예요. 맥이 뻗어가지고 저쪽에서 오는 물이죠, 그쵸? 지금 통도사 그 안쪽에서 오는 물을 이쪽에 거수를 해줘요. 저쪽에 바위를 한번 보세요. 저기 바위, 저쪽에 바위. 물 바닥에 바위를 보면 이 지맥이 지금 이 왼쪽에 있던 물이 지맥이 일로 쭉 뻗은 거예요. 뻗어서 이쪽까지 나온 거예요. 이쪽까지. 그러면 이 바위 자체가, 이 바위가 지금 밑에 원판이 있고 바위가 얹어져 있는데 이 바위 기운이 하나도 아니고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쵸? 이 세 개 자체가 뭐냐면 이 통도사의 기운을 여기서 이미 거수를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맥이 이렇게 가고 저쪽 산이 청룡자락에서 백호 쪽에서 온 산이 이렇게 감아둡니다. 백호 쪽에서 온 산이 전체적으로 쭉 감아돌아. 그러니까 교사가 벌써 여기서 이제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문에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비석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맥이 지금 한 맥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한 맥은 절로 갑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 여기에. 그러면 저쪽에서 바람이 일로 치고 나오겠죠. 물길이 지금 보이잖아요. 물길이 보이고 저쪽에서 바람이 치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보냐면은 이 지맥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쪽엔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저긴 반드시 골입니다.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통도사의 파고는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통도사의 앞에 흐르는 이제 내입니다. 개천인데요. 보세요. 여기가 옛날에는 이렇게 넓지 않았어요. 근데 공사를 하느라 축대를 쌓느라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쌓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골맥들이 이렇게 내민 골맥들이 있어요. 골맥들이 있고 저 끝에 보면 이제 골맥이 보이는데요. 이 물길은 이제 물이 나가는 길은 물이 좁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넓죠. 이게 넓으면은 물이 나가면서 바람이 끌고 나가요. 모든 기운을 끌고 나가면은 우리가 그 풍수에서 그렇죠. 한 번씩 물이든 산이든 가면서 한 번씩 뒤를 돌아다 봐야 되는데 여긴 전체적으로 저기서부터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렇죠? 돌아보지 않고 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유속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반 가정집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건 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물이라는 거는 저기서 여러 군데서 물이 나와가지고 나갈 때는 파구가 작아가지고 한쪽으로만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다득일파라고 그래요. 그쵸? 다득일파라 여러 사람이 돈을 벌고 쓰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래서 재물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통도사의 전체는 틀이 큰데 이게 조금만 더 좁아졌어도 좋았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통도사의 천왕문입니다. 천왕문인데요. 이 천왕문은 일주문에서 하로전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고려 충수광 6년 1337년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영산 전천왕 문양 중창 겸 단학 기문의 기록을 통해 현재의 건물은 통도사 영산전을 다시 지었던 숙종 40년 1714년 즈음에 다시 세운 것으로 추측합니다. 천왕문 내부는 중앙칸에 통로를 내어 동서남북을 다스리며 불교의 가르침과 사찰을 보호한다는 사천왕을 좌우로 모셨습니다. 천왕문의 사천왕은 규모가 꽤 크고요. 나무를 조각한 수법이 다소 강직하여 사천왕이 지닌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축산 자락의 천년사찰 통도사, 유네스코에 등록된 사찰입니다. 아주 고색 창연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만세루가 유명한 곳. 여기는 통도사의 만세루입니다. 이 만세루는 법회나 법요식 등, 이 만세루는 법회나 법요식 등 사찰의 중요 행사 때 사용하던 누각입니다. 누각을 지은 처음 시기는 확실치 않은데요. 다만 지금의 건물은 조선인조 22년 1644년에 영숙대사가 다시 지은 것을 여러 차례 보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통도사의 이제 극락전입니다. 극락전. 근데 극락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풍수적으로 볼 때 그냥 역상을 했거든요. 거꾸로 앉았다는 거죠. 극락전은 극락세계를 열고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끈다는 아미타불을 모신 건물입니다. 고려 공민왕 18년에 처음 지었고요. 조선 숙종 40년 1714년에 다시 고쳐 지었고요.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측면에 어간 출입문을 둔 특징이 있습니다. 건물의 뒤쪽 바깥벽에는 일로왕 보살이 중생들을 인도하여 극락세계로 향하는 그림을 그린 반야 용선도가 있고요. 그 외 포벽화 일부와 조선 영조 16년 1740년에 그린 아미타 후불도 등의 그림은 현재 성보 박물관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고색 창연하고 오래된 정각이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통도사의 불의문입니다. 여기는 통도사의 대웅전입니다. 대웅전과 이제 금강계단이 있는 곳인데요. 대웅전은 상로전 영역의 중심 건물로 통도사를 대표하는 목조 건축물입니다. 실로 선덕영하 15년 646년에 처음 지어진 후
여러 차례 보수되거나 다시 지어졌습니다. 지금의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것을 조선 인조 23년 1645년에 우은대사가 고쳐 지은 것입니다. 두 개의 건물을 하나로 합친 형태의 건축물로 내부의 기둥 배열이 다른 건물과는 다릅니다. 지붕은 정자 형태이고요. 건물의 앞면, 뒷면, 옆면 등 모든 여러 방향에서 보아도 모두 정면처럼 보입니다. 건물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듯이 건물의 동서남북에는 다양한 편액이 걸려 있는데 특히 남쪽에 걸려 있는 편액의 글씨는 흥선대원군의 친필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금강계단은 승려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인 계율을 받는 수계의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곳의 종 모양의 석조물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어 수행자들이 부처님께 직접 계율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계단과 이어진 대웅전에는 따로 불상을 모시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대웅전을 이제 이 대웅전이 사방에서 봐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봐도. 이 기둥의 형식이 참 특이하죠. 기울어졌잖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두 개다. 참 특이하죠. 금강계단. 여기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뒤에 산을 보더라도 산 자체가 와지입니다. 그렇죠? 와열로 되어 있고요. 용맥은 이제 저쪽에서 오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에서 보면 이 용맥 자체가 지금 뒤를 들어가지 못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는데 산의 저 바위 자체를 보게 되면 용맥은 자연히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저기서 이쪽으로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은 지세가 여기도 굉장히 완만하고요. 지금 저기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저기 보이지는 않죠. 저기도 다 바위로 되어 있어요. 화채로 꽃처럼 다 바위가 이제 있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이런 데는 이제 천지가 이제 교통을 굉장히 잘한다. 원활한 곳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정멸 보공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이제 통도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그 푸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산세 지세도 그렇고요. 참 좋습니다. 5대 보공에 이제 하나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곳이죠. 지금 이 금강계단을 기준으로 저쪽 그 청룡 쪽을 보게 되면 거기는 정말 화채로서 바위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숲이 우거져가지고 안 보이는 게 좀 안타깝네요. 기운 자체가 아주 참 차분하고 좋습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오셔서 이렇게 이제 예불 좀 올리시고 또 소원도 이렇게 빌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5대 보궁의 하나예요, 우리나라.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이에요. 네. 네. 그전에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개방할 때가 있어요. 요거 부처님 오신 날이나 이럴 때는 네, 그때 열어요. 근데 저는 여기 들어갔었어요. 지금 저 뒤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맥을 전체 자세하게 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여기 스님이 계시는데 따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게 해가지고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들어갈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이고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죠. 저쪽을 보게 되면은 저 바위 같은 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지금 숲이 오고서 안 보이는데 저게 겨울이 오면은 저게 다 보여요. 바위가 꽃처럼 너무 이뻐요. 바위가 둥글둥글해가지고 꽃들이 아주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꽃잎처럼요. 거기가 그 바위가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좋은 데는 날카로운 게 없어요. 다 이렇게 사람도 수행을 오래 하면 사람이 유하고 부드러워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뭐가 있냐면
저렇게 부드러운 바위가 더 힘이 있는 거야. 왜냐면 저런 바위는 깨지질 않아. 우리가 산에 가서 둥글둥글한 바위는 깨지려면 안 깨져. 모난 건 툭 치면 깨져. 사람도 똑같아. 그래서 이 자리에 요 입장에서 보면 저기 청룡해당 이쪽에 백호가 되잖아요. 근데 청룡 쪽에서 저렇게 꽃이 화채가 있어야 돼. 그 화채가 있어야 뭐가 되냐면은 정신적으로 수승한 스님들이나 공부하는 이제 학인들, 여기 이제 그 학생들이시죠.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는 자기 어떤 뜻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산이 굉장히 포근해요. 그렇죠? 완만한데 아까 제가 저 물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자리가 좀 좁았어야 된다 이거지. 물길이 좁아서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나가면서 보시면 파구 쪽이 굉장히 이뻐요. 거기 딱 이렇게 교세로 딱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그런 혈증이라고 그러는 거야. 저 안에 명당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도사는 여기가 주 핵심 건물이고 지금 저쪽으로도 극락전 자리도 괜찮거든요. 저 뒤에 저 보이는 건물 있죠? 그 자리도 좋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저쪽에서 저 바위 안 보인다 그랬지 돌. 아, 네. 가죠? 그러면 지금 맥은 일로 떨어진 거예요. 저기 골이잖아요? 저기 들어갔죠? 그 맥은 일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뭐냐면 저게 청룡 쪽이잖아. 이렇게 앉으면 청룡이잖아. 저기 꽃이 피운 거야, 저렇게. 저 바위들이, 돌이. 굉장히 이뻐요, 지금. 이쪽으로 쭉.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요 안이 혈장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쪽이 지금 저기잖아요. 저. 부처님 살이 모신 곳이잖아. 이런 바위들 보세요. 이런 것들은 바위가 뭐냐면은 이거는 갖다 붙인 바위가 아니야. 원판 바위야. 근데 얘가 바위가 생긴 거 보세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저기서 맥이 내려오면서 기운을 이게 스톱을 한 거야. 스톱을 할 때 이 판이 깨지게 되어 있어. 강한 압력을 부딪히니까, 그치? 그러면서 우리가 지진 날 때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미 여기서 이제 기운이 끝난 거야. 저 산에 강한 기운이. 그럼 바로 저 앞자리 지금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살이 모신 곳 그것도 좋지만은 주맥은 아마 이쪽으로 뻗은 걸로 제가 보여요. 이렇게 또 도톰하잖아. 뒤가 인작으로 안 했어도 그죠? 보이죠? 그리고 맥이 여기서 이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유선이 가장 높죠. 이렇게 쭉 내려가죠. 담을 쌓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주맥선이 그러니까 이 자리하고 이런 자리가 여기가 참 굉장히 좋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럴 거잖아. 저 안산을 보는 거야. 안산의 중심점이 일로 와 있어야 돼. 예. 예, 이 자리 좋아요. 그러니까 안산이 저기 높죠? 중심은 이게 중심이잖아. 이게 싸잖아. 이렇게, 그죠? 저기 이렇게 싸죠? 이렇게 싸고 저기 이렇게 싸진다고. 그럼 중심이 여기잖아. 그쵸? 그래서 그거 갖고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이 있나요? 가운데 생뚱맞게 문이 하나 있으시고 아니에요? 그런 건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자리가 이렇게 중심선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가 저렇게 감아줬잖아요. 안으로 들어왔지. 그 다음에 저기도 보게 되면 봐봐. 저게 이렇게 와버렸잖아. 이렇게. 이 앞에 산. 이렇게. 저게 이제 저게 주작이야. 그러면 안산은 이렇게 하면서 살짝 엎드리는 데 이렇게 와야 돼. 왜? 안산이 집안의 아내가 되고 그 다음에 밖에 사람들 대인관계 보는 거야. 대인관계를 보니까 저게 이 안쪽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한테 뜻을 따르겠다는 뜻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산자락이 절로 가버렸어. 절로. 이리 와봐. 가느씨 거기서 그만하고 이리 와봐. 올라와서 그거. 보세요. 저 산자락이 안으로 감아 돌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산자락이 이렇게 돈 게 아니고 저렇게 가버렸어. 그리고 그 청룡 쪽에서 안산 쪽 저기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돌아오질 않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 산이 어떻게, 배를 내밀었겠지. 당연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배를 내밀으면 여기를 치지. 그럼 여기 치게 되면은 물꼬리 자연히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여기 안 좋아지는데 전체적으로 얘를 중심으로 이쪽을 다 감싸 안고 있죠. 그럼 이 안이 여기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부처님의 모신 보궁도 좋고 이쪽이 중심이에요. 지금 이 중심 정가 이쪽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항상 그런 걸 보셔야 돼. 중심선이 어딘 건가? 그걸 보셔야 돼. 그래서 여기 통도사는 저는 이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 굉장히 안 오네요. 그리고 저기하고 여기하고 또 틀려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 밖에서 그렇지만은 여기도 지금 청룡이 저 꽃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더 잘 보이죠? 바위 보세요. 보이죠?
저렇게 꽃을 피웠다 그러면 청룡 쪽에서 저거는 이제 어깨 쪽이잖아. 이걸 보게 되면, 이 정각을 보게 되면 이쪽이단 말이야. 그러면 저는 장남 쪽에서 저렇게 이제 뜻이 높고 귀한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도 꽃처럼 이렇게 뭉쳐진 바위하고 막 뾰족뾰족한 건 또 달라. 뾰족뾰족하면 살기가 있잖아. 근데 저는 살기가 하나도 없다고. 보들보들한 게. 그래서 저런 게 이제 귀한 자손들이 나오고 절로 치면은 스님의 이제 적자. 그러니까 상자 중에서 최고의 적자들이 쫙 이어서 뜻을 이어서 가는 이제 그런 형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통도사는 기운 자체가 보통 기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파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파고 자체가 기가 막히게 교세로 딱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